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만나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 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의 전 세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미국에 쥐꼬리만한 투자를 하고 있는 일본 대신 최근 바이든의 방안에 맞춰 역사상 최대 규모에 달하는 엄청난 투자를 발표한 한국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이를 완전히 뒤엎고 일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한국인을 다음 공화당 대선 후보로 임명해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한국에 파격적인 발표를 해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 채널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역사상 미국 최고 부자 대통령으로 등극하여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며 미국인들의 영웅으로 떠올랐던 도널드 트럼프. 하지만 지난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의 큰 표 차이로 패배하면서 연임에 실패했습니다. 선거 결과가 발표된 후에도 수개월 동안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던 트럼프. 재검표 결과 몇몇 주에서 결과가 뒤집어지긴 했지만 그의 바람대로 전체 선거 결과를 뒤집기에는 실패했습니다. 자, 그런데 벌써 전 세계는 차기 미국 대통령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임기는 4년으로 매우 짧기 때문인데요. 2024년 11월에 다음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지만 내년부터 이미 정당별 대통령 후보가 사실상 확정되고 여론조사가 시작되면 결과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바이든의 재선 도전,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의 확정되는 분위기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까운 지인들에게 연내에 2024년 대선 재출마 계획을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21일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공개 회동과 전화통화 등을 통해 2024년 대선 재출마라는 다음 단계를 논의해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최근 대화를 나눈 한 참모는 워싱턴 포스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3주 안에 새로운 선거 캠페인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내 멜라니아 트럼프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백악관 복귀에 대해 Never say never, 절대 안 되는 건 없다 라고 말했고 CNN에 따르면 15일 멜라니아 트럼프가 백악관을 떠난 뒤 첫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재출마를 노림으로써 백악관에 복귀하고자 한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멜라니아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성취했다고 생각한다 라며 남편이 재선 출마 시 백악관에 다시 살 수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절대 안 되는 건 없다 라고 답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진짜는 바로 지금부터인데요. 트럼프가 2024년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되면 이 조니 김이라는 한국인을 부통령으로 임명한 뒤 2028년 11월 7월에 예정된 차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키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조니 김의 본명은 조나단 용 김,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태생이며 아버지는 다른 많은 한인 1세대처럼 생계를 위해 자영업을 했고 LA 도심에서 주류 가게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가정폭력을 일삼았으며 어머니와 동생을 지키기 위해 힘을 길러야 한다라는 생각에 고교 성적이 우수했음에도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군입대를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군입대를 앞둔 2002년 2월 술에 만취해 그와 어머니를 폭행하고 집안에서 총을 쏘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경찰과 대치하다가 끝내 경찰의 지시를 거부하여 사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픈 가정사를 딛고 일어나 2002년 산타모니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 해군에 입대하였습니다. 해군 의무병 A학교 훈련을 마친 후 버드S에 지원해 클래스 247기로 수료했고 해군 특수전 훈련을 마친 뒤 SEAL 제3팀에 배치되었습니다. 중동에서 100여 차례의 전투작전을 수행하였으며 포인트맨, 전투 의무요원, 저격수 등의 다양한 보직으로 활동했습니다. 당시 조니 김과 복무했던 인물들 중에는 현재 굉장히 쟁쟁한 유명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태스크 유닛 브루저에서 함께 파병 근무했던 전우로는 네이비실 승리의 기술의 저자이자 익스트림 오너십으로 유명한 조코 윌링크의 소령, 영화 아메리칸 스나이퍼의 주인공인 크리스 카일 상사,
알란 리 병장, 케빈 렉스 하사, 명예 훈장 수훈자인 마이클 A 몬소워 병장 등이 있습니다. 조니 킴은 네이비실 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은성 훈장, 동성 훈장, 해군 해병대 공로 훈장, 전투 행동 약장 등을 수여받았으며 상당히 뛰어난 대원이었던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후 네이비실에서 나오고 2009년 OCS 과정에 입교하여 장교로 임관했으며 2012년 샌디에이고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 하버드 대학교 의과 전문 대학원을 거쳐 응급의학과 군의관으로 복무 중이고 2022년 3월에 해군 소령으로 진급했습니다. 군인과 의사 벌써 두 가지 직업인데요.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주 비행사에도 도전했고 나사 우주인단 22기에 선발됐습니다. 이에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조니 김은 초엘리트로 불리며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대표적인 인물이라 대대적으로 극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 공화당도 이제는 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백인이 아닌 자, 그 중에서도 미국이라는 국가에 큰 기여를 한 모범적인 인물이 필요했는데 바로 이 한국계 조니 김이 완벽히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이에 트럼프는 2024년 재선에 성공해 다시 미국 대통령이 되면 부통령으로 한국계 조니 김을 임명할 것이라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2024년 트럼프와 바이든의 리매치가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가 이길 것이라는 분석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입니다. 바이든의 지지율은 최근 39%로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연이은 건강 이상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허공에다 악수를 청한 바이든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건강 이상설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14일 뉴욕포스트와 더선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스버로 소재의 한 대학에서 가진 연설 직후 여러분 모두에게 신의 은총을 이라고 말하고 오른쪽 손을 내밀어 허공에 악수를 청했습니다. 2-3초가량 손바닥을 보인 채 서있던 바이든 대통령은 잠시 후 상황을 파악한 데 손을 거두고 뒤로 돌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단상을 서성거리다 퇴장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에어포스1에 오르던 중 발을 헛디디기도 했습니다. 기내로 연결된 계단을 오르던 바이든 대통령은 10계단 정도를 오르다 넘어졌고 중심을 잡고 계단을 다시 오르려 했지만 두어 계단 오르기도 전에 왼쪽 무릎 아래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휘청였습니다. 여기에 미국 국방부 명칭에 펜타곤이라는 단어를 까먹는가 하면 폭스뉴스는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이름도 잊어버린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즉 한국계 조니 김이 차기 부통령,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공화당 내 한국인들의 파워가 최근 들어 너무나도 막강해지고 있습니다. 킴벌리 피오렐로, 한국명 송민경, 코네티컷주 하원 의원은 미국 현지 일간지 핫포드 커런트에 미국 공화당에 떠오르는 별로 최근 소개됐습니다. 유명 일간지 핫포드 커런트가 이렇게 아시아계 의원을 집중 조명하며 수일간 대대적으로 보도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현지 반응은 너무나도 뜨거운데요. 그는 서울에서 태어나 10살 때 가족과 함께 버지니아주에 이민했습니다. 미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해 1년을 다니다가 하버드대에 편입해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 홍콩지사의 경제 전문 기자로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뉴욕의 한 미슐랭 식당에서 요리사로도 일했습니다. 신문은 피오렐로 의원은 트럼프 정부 이후 필사적으로 재정비를 하는 공화당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인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초선 의원인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백신 의무화 정책과 공립학교의 비판적 인종 이론 교육을 강력히 반대했고 투표 시 신분증 확인과 미성년자 낙태 때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벤 프로토 코네티컷주 공화당 의장은 한국에서 온 그는 젊고 활력이 넘치는 우리 당의 새로운 세대를 대변하고 있다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이름 최영호, 영김은 1962년 10월 18일 대한민국 인천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서울에서 보냈습니다. 1975년 가족들과 대한민국에서 미국령 괌으로 이주한 후 영김은 괌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하와이에서 고등학교를 마쳤습니다. 영김은 이후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 이후 캘리포니아 제39지구의 친한파 공화당 중진이자 하원 외교위원장인
에드 로이스 의원의 보좌관으로 정치 커리어를 시작했고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막강한 주죠. 이 캘리포니아주의 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전통적으로 미국 민주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의 영향력을 키워가기가 쉽지 않은데 한국인 대부분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공화당 소속 한국인 의원 영김이 이러한 판도를 완전히 뒤엎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려 하자 공화당은 이 한국계 의원을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최영호 의원은 세계 최강 동맹 쿼드에 한국이 빠르게 가입할 수 있도록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 결과 일본보다 더 많은 지분율을 획득하며 한국이 아시아 1위 쿼드 멤버로 등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